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2024년이 시작하자마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시장이 둘째 주가 시작되자마자 무섭게 반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나스닥은 하루 만에 2%가 넘게 급등했고요. 또한 현물 ETF 이슈가 눈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도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강했었다는 게 현재 시장에는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다시 4%를 넘어서며 고금리에 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죠. 다행히도 시장은 아직까지 3월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약 1.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 전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한때 80%를 넘겼던 3월 금리 인하 예측이 현재는 60%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치가 오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연말까지 1.5%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말한 대로 연착륙이라면 3-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로 충분하니까 말이죠. 따라서 향후 나오는 경기 지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침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죠. 바로 CPI입니다. 시장은 12월 CPI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아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동안 약 3달 정도 근원물가의 하락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물가가 다시 하락을 재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물가마저 안 떨어지면 다시 고금리의 공포가 시장을 덮칠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근원 CPI 물가가 예측대로 떨어져주는 것이 시장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미국 주식에게 있어 최고의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다. 경기가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죠. 그런데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CPI가 3.8%로 의미 있게 하락한다는 증거가 나와준다면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적당히 나빠지는 경기와 함께 금리가 잘 내려가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가능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S&P는 작년 말까지 신고가를 겨우 1% 눈앞에 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무려 진격의 9주 연속 상승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폭풍 랠리에 대한 정당한 조정이 나온 것뿐입니다. 모멘텀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만 잘 유지되어 준다면 조만간 S&P가 신고가를 넘어 다시 달리기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바로 지금이 물 들어오고 있는 때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득보 언론 매체의 뇌피셜 기사에 한때 4만 달러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주말까지 44,000달러의 저항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다 오늘 드디어 이 저항선을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고 47,000달러의 52주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뇌피셜 기사의 시장이 한때 급락했던 것이 비트코인에겐 오히려 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엄청나게 불어났던 레버리지 비율이 순식간에 전멸하다시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네, 전부 현물 ETF 뉴스를 기대하며 단기간에 차익을 얻으려고 들어왔던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더들이 모두 털려나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이낸스에서 USDT,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USDT의 이자율이 한때 40%가 넘었었습니다. 현물 ETF 뉴스에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트레이더들이 하도 돈을 빌려가니 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이 무려 40%를 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뇌피셜 기사 사건 한 방에 현재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버리지 물량 중 4분의 3이 쓸려 나간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왜 좋을까요?
일단 레버리지로 단기 트레이딩 하려던 투자자들이 모두 쓸려 나갔다는 것은 ETF 승인 뉴스 나자마자 뉴스에 팔려고 대기하고 있던 세력이 미리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이 리셋되었으니 호재가 나왔을 때 다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가격을 상승시킬 총알이 충전된 것이죠. 따라서 가격에 대해 하방으로의 압력은 줄어들고 상방으로의 가능성은 높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비트코인 가격을 10% 가까이 하락시켰던 해프닝이 우습게도 비트코인의 가격 건정성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찌라시 뉴스와 그로 인한 가격의 급락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올리기 전에 개미 털기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이 워낙 심해서 그렇지 전 세계 어떤 자산이든 가격 올리기 전 개미 털기는 거의 국룰입니다. 정부와 자금력을 갖춘 세력이 호재 발표 전에 악재를 터뜨리고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킨 뒤 개미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나서 공매도를 청산하며 이득 보고 저가에 다시 매수해서 또 이득 보는 이중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4분의 1 토막이 된 것을 보면은 이 작전이 멋지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가격이 여전히 상방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에 걸려 있을 때 약 44,000에서 45,000달러 사이에 막대한 양의 공매도 물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을 뚫어내자 이 공매도 물량이 모두 털려나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숏 스퀴즈가 일어났죠. 그리고 현재는 이 공매도 물량이 약 48,000달러 사이에 재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하여 48,000달러를 뚫어내는 순간 다시 한번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한 5만 달러까지는 아주 손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망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약 5만 달러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의 얘기죠. 그럼 이 현물 ETF 승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ETF 소식 관련하여 가장 정통한 전문가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트인데요. 이 둘에 따르면 ETF가 거부될 확률이 10%에서 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인될 확률이 90%에서 95%로 상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승인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우선 현물 ETF를 신청한 대부분의 신청사들이 월요일 오전 최종 기한까지 ETF와 관련된 최종 수정 서류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했다는 것은 기일을 앞두고 주말 동안 서류 작업해서 월요일 오전 마감 시간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끼리는 이미 말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작업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말 밤샘에서 완료했습니다. 제출할게요. 네, 거절이요.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피셜 기사 한 방에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매트릭스 포트와는 차원이 다른 신뢰성을 가진 폭스 비즈니스는 블랙록 내부자와의 연락을 통해 블랙록이 수요일 ETF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블랙록이 직접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거의 확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현물 ETF 신청사 중 하나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 캐시우드도 오늘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이번 주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주 자신 있게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역시 내부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언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일정상 지금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까지 언제든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아크의 최종 기한인 10일
장전 또는 장마감 이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 10시 이후 목요일 오전 8시 정도까지가 승인 여부 결정 소식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대 전까지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혹시라도 거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매도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가격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혁명적 부의 기회가 될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이 되는 공급 충격과 유동성이 폭증하는 수요 충격, 동시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는 현물 ETF까지 겹치는 슈퍼사이클이 발생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솔직히 예상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현물 ETF나 또는 금리 인하, 반감기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트레이더들이 달려들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저 한순간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2024년도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는 202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준비 단계의 첫 달을 막 시작했을 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마 단계에서 잠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게 될 일일 텐데요. 지금처럼 단기 이벤트가 화두가 되는 순간일수록 시야를 넓게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슈사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시작할 때 무엇을 목표로 시작하셨나요? 2년이라는 사이클이 끝난 뒤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단기 이벤트에서 몇십 % 수익 얻고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본래의 목표를 떠올려 본다면 다시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말이 되면 수많은 경제적 자유인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아직까지도 이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이 장대한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할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